두 번째 세션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업무 보고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최초로 이사장이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재단 주요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최문용 본부장입니다. 시청자사업본부장 권혁범 본부장입니다. 감사부의 심영태 부장입니다. 예,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같이 봐주시면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방송법 제90조에 의거해서 2015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미디어 교육의 중심,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전문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미디어 교육에 참여해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재단은 본부와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비롯한 12개 지역센터 조직을 298명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 정원된 23명은 경남, 대구, 경북 센터 신교육군 등으로 해당 지역 인재 중심으로 올 상반기에 채용될 예정입니다. 예산을 보시면 재단은 7개의 정부 보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8억 9,700이 감액된 450억 8천여만으로 이전 미디어 교육 예산이 49억에서 11억으로 76% 대폭 감액되어 사업 운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5년 기관 운영 성과입니다. 재단의 핵심 사업인 전국민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교육과 AI 디지털 활용이나 역기능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 확대와 온라인 교육 활성화로 교육의 접근성을 높인 결과 저희 센터 이용 연인원은 전년 2024년도 116만 명에서 2025년 145만 명으로 24.6%가 증가했고 교육 참여인은 또한 49.6만 명에서 59만여 명으로 증가, 약 20% 증가를 했습니다.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향상도 또한 6.75%에서 7.47%로 10.7%가 상승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은 미디어 교육 대국민 서비스를 양과 질적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높인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미디어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서 교육 교재, 교구 개발이나 전문 강사 양성 역량 지원에 힘쓰고 호주, 미국 등 미디어 교육 주요국가의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서 국가 간 협력과 연대의 틀을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14개 국가 대상 미디어 교육과 재외국민을 위해 싱가포르, 에티오피아 현지 교육을 포함한 10개국 교육을 실시해 미디어 교육을 9개로 또 확대시키고 해외 진출 발판을 향후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미디어 참여 확대와 공공성 증진입니다. 지역 센터를 활용해 국민의 미디어 제작 역량을 강화를 지원하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함께 참여 프로그램 신청 접수부터 채택 승인 또 채택로 지급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확대를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2024년보다 3,000대 늘려서 3만 5천여 대로 확대 보고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히 EBS 수능 강좌 등 장애인 교육 방송물 보고 일정을 2024년 대비 3개월 앞당겨 장애 학생들의 기본 학습급 보장을 강화했고 올해 다시 한 3개월 정도 더 당길 예정입니다. 발달 장애인 맞춤형 콘텐츠 제작 보급을 확대하고 자막 수어 변환 통합 앱 배포로 청각 장애인의 모바일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장애인 방송 품질 시범 평가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장애인 방송의 품질 향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AI를 활용한 방송 광고 모니터링을 시범 실시해 모니터링의 범위를 확대 추진하고 시청자 권익 정보 플랫폼 제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미디인을 활용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전 국민 미디어 교육 지원을 위해서 현재 구축 중인 4개 센터를 비롯해 인구 분포나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해 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미디어 나눔 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국민 필수 역량으로서 AI 활용 격차 완화 및 AI 역기능 대응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교육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 미디어 역량 지수를 개발해 국가 통계 동력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미디어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되고 또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접근성 편의 개선과 관련 정책 개발, 장애인 방송의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방송사업자의 자율적 방송 법규 준수 환경과 미디어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도 방미통이 정책 방향에 맞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6년 재단의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주요 분야는 미디어 교육, 시민의 미디어 참여,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강화, 시청자 권익 보호 이 4개 과제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정 과제인 생애 주기별 미디어 교육 성과입니다. 재단은 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기 등 생애주기 미디어 이용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5년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2024년 9월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이슈에 적합 대응해 예방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했고 2025년 교육자료 신규 개발과 예방 교육 확대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관련 교육 역량을 위한 강사 연수를 33회 실시하고 교육청, 지역대학, 지자체와의 외부 협력 AI 교육 136건을 운영하는 등 AI 활용 역기능 대응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각종 허위 정보나 혐오 표현 등 역기능 예방을 위한 허위 정보 대응 교육도 137회로 확대 실시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서 상간 지역으로 전문 강사와 함께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 버스를 통한 체험 교육을 저희가 2023년도에는 480회 했습니다만은 2024년도에는 850회, 작년에는 972회 실시했고 온라인 교육 강좌를 280여 개 신구 개설해 미디어 교육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미디어 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법 입법 지원을 하고 또 전국 12개 센터 운영은 물론 경북, 전북, 전남, 충남센터 등 추가 확충을 추진해 지역민의 미디어 이용 향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2026년 미디어 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26년 76% 삭감된 11억 8천만 원의 예상으로는 12개 지역센터를 통한 대국민 교육 체험 서비스를 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교육 연인원은 전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상설교육은 연간 811개에서 195개로 811개에서 195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유아 청소년 취약계층 교육도 연간 각각 12개, 36곳, 12개로 축소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 생산, 유통, 확산 가속화에 따른 대응 교육 확대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나눔버스는 차량수 부족과 노후화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접근성 개선을 위해 1센터 1차량 확보와 내용 연수가 도래한 대형 나눔버스들의 안정성 문제가 시급합니다. 권역별 센터 부족과 현재 운영 중인
센터 인프라의 노후화도 대국민 서비스의 한계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재단의 계획입니다. 대폭 감액된 미디어 교육 예산은 정부의 예산 추가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추경으로 방발기금이 추가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방미통의 여러분들의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재단은 12개 지역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중단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교육부 등 타부처 그리고 지자체, 지역교육청 또는 지역대학 등과의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예산 부족 부분은 피하기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교육부 위탁 사업 예산 5억 7천만 원을 확보해서 교육이 시급한 청소년 대상 허위 조작 정보 대행 교육을 신규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소외 지역민을 위해서도 지역 사회와의 협업해 나눔버스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센터 시설 장비 노후화에 따른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미디어 참여 확대와 공공성 증진입니다. 재단은 지역센터의 교육시설 장비를 활용해 시청자가 제작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2025년도 콘텐츠 유통 지원 6,400여 편의 실적을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지상파 유료 방송 등 42개 채널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6만 7천여 분을 방영을 위한 채택료를 지급하고 또 이를 통해서 지역민의 방송 참여를 확산하고 시청자 평가원이 시민들입니다. 방송에 직접 출연해 의견을 게시하는 활동 등을 통한 시청자 권익 보장에 기여해왔습니다. 한계로는 역시 예산 감액으로 인한 지역센터 제작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불가로 제작 지원이 축소되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채택료 지원 축소에 따라 참여 기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통합 플랫폼 단계별 기능 확대도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응해 지역센터가 보유한 시설 장비 유지의 지원과 지역방송사 등 지역 협력으로 시청자의 제작 역량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품질 제고의 기회를 삼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플랫폼 기능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시각 청각 장애인의 시청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특화 기능이 탑재된 장애인용 TV를 누적 대수로 22만여 대를 보급했고 작년까지 보급률 32.6%를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국정과제로 다소 늘려서 36%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은 전년보다 3,000대가 늘어난 3만 5천 대를 보급했고 올해는 2,000대를 늘려서 3만 7천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 사업자 대상으로 제작비를 매칭해 지원하는 한편 의무 이행 여부 모니터링과 제공 실적 평가를 통해 장애인 방송 제작 편성 활성화를 독려하고 장애인 방송 VOD 제작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앞서 2025년 EBS 교육방송물 보급 일정 단축 성과를 설명드린 바 있는데 올해는 전년보다 보급 시기를 더 당겨서 지금 현재로서는 3월 중 신학기에 학기 개학과 동시에 장애인 콘텐츠 방송 콘텐츠물이 온라인에 탑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애 학생들의 기본 학생권의 보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 한계점과 대응 계획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용 TV 제조사의 부담 과정으로 인한 지속적인 단가 상승 요구에 대응해 2026년도 정부 예산 증액분에 대해 비저소득층 대상 유상보급 자부담금을 조금 늘려서 소폭이나마 단가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 당사자와 방송사업자가 참여하는 품질평가분과위원회를 운영해
품질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품질 관리 체계가 구축되도록 올해 중점 추진하고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종합 정책 수립과 미디어 접근 법제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 정책 수립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시청자 권익 보호 확산입니다. 재단은 국민의 방송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 광고 협찬 고지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무부처에 결과를 제출하고 위법 예부 확정에 따른 행정 처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사업자 간의 불공정의 조사 지원 업무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시청자의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한 콘텐츠를 재단이 운영 중인 미디인 플랫폼을 통해 1,170여 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담 정규인력 미확보와 예산 축소로 시청자 권익정보센터의 운영의 지속성과 전문성에 관련해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올해는 AI 등을 통한 권익보호 서비스 범주를 확대하는 등 한정된 자원으로 보다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요 쟁점입니다. 첫째, 방미 통이 문체부, 교육부, 과기부 등 부처별로 산재한 미디어 교육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독일, 영국, 호주 등은 방송미디어 주관 부처를 통해 한국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국가 주도의 미디어 교육을 추진하고 정부 정책 역량과 예산을 집중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용기 의원이 지난해 방미통일 주도의 디지털 미디어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그간 지난 한 10년 동안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법안 발의와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나 10년간 부처 간 의견으로 아직 통합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유사 중복 사업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방미 통일 주도의 국가 미디어 교육 체계 정립을 위해 정부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관련 움직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AI 디지털 전환기 필수 역량으로서 전국민 미디어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로도 현 정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되었듯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생애주기 교육을 적기에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확대가 필요하지만 현재 교육 지원 비율은 전체 교육기관의 약 1%에 해당되고 있고 인구 대비로는 0.0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낮은 지원과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대폭 감액되어 전국 현장에서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정도로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25년 대비 최소 10% 증액된 교육 예산의 추가 편성이 시급합니다. 또한 센터 미설치 지역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인구가 많은 서울 경기 권역과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강원 권역 등으로 추가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실제 가방위원 몇 분은 신규 센터 구축 추진을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센터 추가 구축 예산은 50억 중 올해 1차분 25억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20억 반영이 또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민 필수 미디어 교육이 중단되지 않고 전 국민 교육 접근권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강화해서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변화하는 방송 시청 환경에 따른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지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올해 54% 예산 감액에 따른 제작 지원 축소와 품질 하락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년 수준의 제작 지원 예산 보완과 장애인 방송 품질 평가 신규 예산의 추가 반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단은 각 장애인 단체 대표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수요자 중심 정책 발굴 추진을 통해 장애인 방송 품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경영관리 실정입니다. 재단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2023년부터 주무부처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2023년 모두 2024년 모두 양호 등급인 B 등급을 받았고 2024년의 경우는 점수로는 역대 최고점을 달성하는 등 기관 성과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ISO 45001의 경우는 13개 전 사업장으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고 관련 법규에 따른 안전경영 체계 관리로 중대재해 무발생 현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2023년도 D 등급에서 2024년도 A 등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인턴 채용,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 인력 개발원과 연계해 급여가 제공되는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창출로 작년에 240명의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260명의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외부 예산입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인 자활기업의 라이브 커머스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TVN 교통방송과 함께 지역 시민 안전,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기자단 운영 등 지역 협력을 확대해 2025년도 방미통일 적극행정 최우수상 노인 일자리 부분입니다. 최우수상 수상을 비롯해 경기도 부산시 교육청, 전남 목포 교육지원청 등으로부터 다수의 표창 및 감사패를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전국 현장 소통과 서비스 품질 관리를 통한 국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외부 지정 및 개선 방안입니다. 2026년도 과방위 예산안 검토 의견으로 미디어 교육 자격 제도 활성화와 수입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5년도 미디어 교육 지도사 직무 표준을 마련하고 교육 강사의 자격 보유 의무 비율을 확대하는 등 자격 제도의 활용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박 사업은 매칭 사업이 다수인 만큼 국비 삭감의 제한적 사항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만 앞서 드린 바와 같이 예산 삭감에 대응해서 교육부, 지자체, 지역교육청, 또 지역대학과의 협의를 더 강화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대국민 미디어 서비스 제고를 위해 방미통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의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토의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자유토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두 번째 세션의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 보고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방송 참여와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우리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그동안의 활동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결과로서 이루어진 성과들에 대해서 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업무 보고를 국민들에게 하는 중요한 그 목적은 또 앞으로의 우리 개선을 통해서 더 높은 수준에서 저희 공익 활동들을 그리고 저희 공익적 직무들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저희들이 어떤 토의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지금 현재 2023년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이제 공공기관 분류가 되면서 저희 위원회의 경영평가단의 이제 경영평가를 받고 있고 올해 경영평가부터는 기관장 리더십 평가 항목이 이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 기관 운영을 위해서 조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우리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그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의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그 비전 그리고 또 노력의 어떤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을 또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재단에 와서 저희 제가 전 직장이 방송사에 있습니다. 근데 와서 이제 미디어 교육 분야를 처음부터 공부를 하고 또 해외 동향이나 재단이 그 설립 2016년도에 설립위에 발간한 보고서들을 제가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또 해외 동향 보고서들 또 국제 세미나 등을 거치면서 이 미디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대국민 미디어 교육이 실제로 보면 디지털 선도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영국이 되든 핀란드나 프랑스 또 호주 또 미국 북미 쪽 또 싱가포르들은 이거를 학교 단위 의무 교육과 편성할 정도로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제는 국민들 미디어 역량이 미래의 개인과 또 나가서 조직, 국가의 역량을 좌우한다는 정도로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단에 작년 한 해 동안에 지역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재단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단체장들, 교육감들, 또 지역의 그 기타 공공기관들, 또 우리 직원들 간담회를 또 지역센터에 소속된 발전의 위원들을 만나는 것들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잊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그래서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하는 일이라면 내가 정리를 마무리할 때까지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좀 의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단이 가지고 있는 해외 동향 자료들 또 국가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이야기하고 우리는 적어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국민들의 미디어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주체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해달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의 시니어 미디어 재단이라는 게 저희가 국제 세미나를 작년에 3번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정부가 이를테면 학교에 의무화시키는 거지 학교 밖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성인이나 노인들 또는 기타 취약계층들에 대한 국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기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신자 미디어 재단은 이 제도가 되게 부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따지고 보면 그렇지만 아직 재단이 2016년도 이후에 좀 덜 체계화된 점이 있거든. 성장만 계속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걸 좀 체계화 정비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또 외국에서 불허한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명감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자고 제가 지속적으로 틈만 나면 본사 직원들이나 지역 직원들인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명확한 생각들 또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 우리 직원들 또 나아가서는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국민들인데 그런 걸 알리는 기능들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그 직원들 의견 수렴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제가 작년에 와서 한 40일 동안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안 하고 전국의 직원들 간부부터 해서 직원들 또 노조까지 의견 수렴을 한 40일 동안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 재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뭘 고쳐야 되느냐, 우리가 국민들 서비스를 장하게 미디어 교육 서비스. 그래서 의견을 취합을 해가지고 한 38개 과제를 뽑았어요, 직원들이. 그 40일 후에는 그 재단 간부들 지역에 하고 지역과 본사 다 합해서 우리 회의실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아이디어를 내라 그랬어요.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수렴해 가지고 그것들을 제가 재단에 와서 만든 회의체가 하나 있는데 현안 개선 회의라는 걸 만들었어요. 매주 합니다. 이래. 거기서 이 38개 과제를 나열을 해가지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의견이 가려면 이사장이 결정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것들을 한 34개를 해소했었겠습니다. 나머지 4개가 복지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그게 노사 동의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뭐 복지 관련 부분은 노조가 동의를 하지 않거나
복지가 아닌 부분은 조금 전향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작년 1년 내내 그 38개 과제를 추진해왔지만 그게 다 뭐냐면 직원들의 의견을 근거로 했었고 그 외에도 그것도 제가 부족할까 싶어서 현장에 내려가서 또는 본사 전 부서들 또 현장 직원들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거를 막는 요인이 뭔가를 여러분이 간부들 이야기하고 간부가 그거를 해소하는 게 간부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실제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위원회에 와서 굉장히 우리 위원회가 가져야 할 어떤 자기 정체성을 정립을 하고 미래의 어떤 발전적인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가져야 될 어떤 자세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하고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38개 과제들에 대해서 좀 예시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실증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들의 이해도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단이 보직자라고 하면 팀장이라는 애매한 위치가 있고 전국 센터에 12개 센터에 팀장이 있고 그다음 보직자로 부장이 있고 그다음 본부장 이런 체제거든요. 근데 이 팀장을 이구동성을 이야기하는 게 이 팀장의 위치가 참 애매하다는 거예요. 말은 관리자 역할을 하는데 보직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직 관리 부분에서 좀 노력을 그렇죠. 하셨다 이 말씀. 그 부분은 이제 그냥 예 중에 하나인데 예, 지금 말씀하셔서 먼저도 올라서는 그럼 우리가 뭐냐면 나는 관리를 하는데 평가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그런데 애들 이야기를 하면 그 업무 지시를 하면 업무 지시가 잘 안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도 그냥 관리를 맡겼지만 관리 평가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12개 센터 플러스 본사에서 이 팀장을 관리를 맡겼으면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제도 추진 과정에서 뭐 직원들도 동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그렇게 해서 성과를 그 성과보다는 그렇게 이제 해서 체계화를 좀 시킨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개편이 되었습니까? 예. 그 팀장제가 그러면은 팀장제 내에 뭐 팀장의 어떤 평가제도 같은 게 도입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뭐 성과가 또 어떻게 좀 어느 정도 되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요? 그거는 이제 작년 후반기에 도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행을 하면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단에 저희들이 12개 센터에 그 대관 기능을 하거든요. 다목적 홀이라고 있습니다. 이 큰 홀. 이 대관도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원래 이 기준은 그 미디어 교육과 관련되는 게 해서 무료로 주고 시설이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무슨 자동차 회사에서 대원대회도 빌려주고 꽃꽂이 강좌에도 빌려주고 이게 일관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센터는 보니까 교육만 쫙 빌려주는데 어떤 센터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 목적외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무슨 자동차 회사의 대원대회 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침을 다 바꿔가지고 이제는 교육 관련된 기관들의 업무로 대관을 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잡음을 없애라 그랬어요. 근데 그 부분도 고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예시를 들어주신 것만으로 보면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정한 개선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공유를 해서 또 뭐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저희 경영평가단이 경영평가할 때도 그것을 보겠지만 미리 좀 주시면 저희들이 또 참고해서 또 개선점들을 또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우리 뭐 앞서도 했습니다마는 똑같은 겁니다. 이 감사 제도를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 기관 개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 오늘 감사님은 안 오신 거죠? 맞습니다. 감사님은 안 오고 감사부장이. 예. 저희 재단은 그 비상임 감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 비상임 감사와 감사실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에 있어서는 비상임 감사의 주의 통제를 받습니다. 감사부서.
감사에 관해서만 받고 그럼 그 비상임 감사님이 뭐 강사 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휘를 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건건의 감사에 대해서 감사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다 검토를 하시고 승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실은 어떻게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가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인가요? 네, 독립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사업과 관련되어서 어떤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일단 저희 있을까요? 일단 규정상에서 저희 감사부서의 예산에 있어서는 최대한 그 협조를 예산부서에서 해주고 있고 또 인사 그 정보라든가 인사에 있어서도 그 비상임 감사님의 협의를 통해서 감사부서원이 이동이 있게 되고 있습니다. 감사실 인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감사실 인사는 저희 그 수요에 따라서 그 인사 이동 소요가 있을 시에 비상임 감사 협의를 거쳐서 이동이 있게 됩니다. 비상임 감사와 협의를 몇 회 하셨나요? 인사 이동이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동안 뭐 통계 같은 거는 없나요? 그 인사 이동이 상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사 이동이 2번 있었습니다. 2번 다 비상임 감사님 협의를 거쳤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23년도 방통위 종합감사를 보면 보조금 용도의 사용 등 다양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서도 뭐 그 점 지적되었습니다마는 보조금 용도의 사용 같은 것 부분들에 있어서 일부 뭐 실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일상적인 부분들이 매해 반복되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리고 감사에서 계속 지적된다라는 것은 이 감사 시스템 자체의 어떤 효능성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문제로 인식될 수 있는 요소일 것 같은데요. 네. 감사를 담당하시고 있는 차원에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으나 저희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에는 그 지역에 12개 지역 센터가 있다 보니까 약간 그 집중적이지 않고 좀 산발적으로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감사에 있어서 좀 그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도에 더욱 더 직원들이 전에 있었던 감사 그리고 현재 있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방 말씀해 주신 거는 좀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동안의 감사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높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말씀해 주신 것만 미리 보면은 지역들이 많고 그 지역들에서 감사의 중요성이 인지가 공유가 안 돼 있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럼 감사실의 존재 이유가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일견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저희 감사실에서 캠페인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일례로 또 저희 그 각각의 그 화장실마다도 그 직원들이 놓치지 않도록 깨알처럼 이제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문구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은 하고 네, 있습니다. 뭐 상당한 노력들을 저는 하셨으리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노력을 나는 했으니 끝이다는 아니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감사 업무의 경우 그렇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개선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개선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노력들을 뭐 기울이신 게 있으실까요? 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매년 그 자체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 소폭식 그 전년도 24년 대비 25년에 소폭도 기관장 종합 청렴도가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포상도 하고 뭐 그러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매년 그냥 관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소명하실 수 있을까요? 좀 포상이나 제도나 뭐 계몽을 통해서 우린 할 바는 다 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보조금 용도의 사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뭐 그 당사자들 책임이지 우리 감사의 책임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 말씀은 뭐 그동안의 어떤 그 업무 집행에 있어서 감사 관련되어서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관성적으로랄까 통과 의례적으로 되어 온 부분들에
를 조금은 실질적으로 개선할 효과가 있지 않는가라는 점을 환기시키는 차원이고요. 그래 차제에 우리 또 다른 이제 업무 보고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점검이 충실히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에 있어서는 그 점을 좀 유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또 이사장님께도 충분한 이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감사와 관련해서 뭐 제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감사가 이제 아까 인사 때 두 분 이렇게 2번 정도 작년에 지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보다는 실제로 이제 재단의 작년에도 그 외부나 내부에서 제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일일이 다 감사인데 보고를 해서 감사가 비상임이지만 한 달에 한 2번 내외는 꼭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본인들이 협의하고 가고 그래서 아마 실제적으로 비상이지만 대단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굉장히 이제 앞으로 뭐 1년에 2번 정도 업무 보고가 있게 될 텐데 감사께서 비상임이지만 참석을 하셔서 직접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니까 그 점도 좀 참조를 해주시면 저희가 첫 업무 보고고 공개 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이제 재단 미디어 교육의 부분에 있어서 이사장님께서도 그 중요성을 맡으시고 굉장히 인식을 하셔서 중점적으로 해오셨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저희가 방송 발전 기본법이나 방송법 등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그 시청자 보호 권익 보호를 위한 이런 부분의 일환으로 미디어 교육을 강화해서 미디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국가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선도적인 부분들이고 더 가꾸어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미디어가 가지는 해악 등과 관련되어져서 갈수록 그 부분들이 심화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교육의 어떤 방향, 미디어를 잘 다루는 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디어를 잘 다루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민주 시민으로서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어떤 차이에 의해서 경제력의 차이에 의해서 접근권이 제한되어지는 특히 취약계층들의 어떤 보호를 위한 노력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 활동 보고에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노력들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이 재단의 어떤 중요한 활동 성과로 저희들이 계속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들을 좀 더 혁신하기 위한 내용적으로나 방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어떤 그런 비전이 저는 좀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생각해 보신 부분들이 있으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위원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게 지금까지의 주된 교육이 예를 들면 제작 활용 교육이라고 하면 미디어가 이제는 이게 신기술이 빠르게 등장하면서 잘 활용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잘 활용한다는 것은 과거하고 다르게 이 미디어라는 또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기회의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반면에 동시에 이런 그 부작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대한민국이 지금 디지털 딥페이크 폐해가 대한민국이 가장 심각하다 그러거든요. 그게 또 10대, 20대가 가장 심각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교육, 그래서 비판적 접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작 교육 플러스 잘 활용하기 위한 비판적 접근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책임성 부분 있잖아요. 저희가 그 교육부에서 위탁 사업으로 교사들 이제 교육부 쪽도 고민이 뭐냐면 이걸 강화시켜야 되는데 교사 되는 과정에 미디어 교육 과정이 없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저희가 재작년 연말에 설문조사 전국 2,70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부 위탁 사업을 해봤는데
가장 많은 교사들이 뭐냐면 교재가 없다는 거예요. 가리키라 교육부의 지침으로 가리키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잘 활용하기 위한 그 책임성, 윤리성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교육부에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게 이 단순 제작 교육을 넘어서 잘 활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찾아가는 탐색해가는 또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비판적 접근이나 윤리 책임성 있잖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시급하고 그쪽 방향성들이 좀 잡아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예산 삭감 그럼에도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이라는 어떤 상황 때문에 고충이 많은데 그런 어떤 비전들을 저희가 좀 확산하기 위해서는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교육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도 우리 재단에서 좀 발굴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 교사 뭐 교육이라거나 다양한 방식의 어떤 그 기회들을 조금 발굴을 하시는 게 저희가 지금 예산 고정 변수지 않겠습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늘려야 된다. 위원회도 노력을 해달라. 그럼 저는 열심히 그 부분들을 노력은 하겠지만 그게 우리 그 국민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 재정 운용 차원에서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고정 변수로 보고 어떤 노력들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교육 미디어 교육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이사장님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사업들을 좀 더 다각도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재단에서 해주시면 저희들도 또 많은 또 지원들을 또 할 방안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우리 유신환 위원님께서 또 뭐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이사장님께 오늘 사실은 같은 취지로 생각하고 계신 걸로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재단에서 진행하는 미디어 교육의 주요 어떤 내용을 지금 사실은 AI 역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디어 역량이라는 표현과 이제 같은 맥락에서 AI 역량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의 주요 내용을 어떤 AI 역량 중심으로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혹시 그러한 큰 이동을 할 수 있는 중심 이동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그 일단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구체적으로 새 업무 내용에 그 AI 교육 강화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뭐 피할 수 없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 생성 AI를 잘 활용하는 거 동시에 또 책임성 있잖아요. 윤리성 문제, 비판적 이런 문제를 올해의 그 업무 그 추진 과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재단 내부에서 해결했던 과제 38개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예를 들면 미디어 나눔 버스나 이제 이런 것들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 유의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할 텐데요. 다만 그런 것들이 현재 변화하는 이 환경하고 맞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 어쨌든 거기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한정된 조건 속에서 AI 역량 교육으로 빠르게 전환하기 위해서 또 이제 조정할 부분 조정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새해 반영을 해놨고요. 어쨌든 저희가 방위통일 예산으로 좀 부족하니까 저희 쪽에서 지금 그 AI 관련되는 과기부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또 타진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리고 교과 과정은 어쨌든 지금 그런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또 지역에 그 라이즈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역에 그게 한 2조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쪽도 이제 그런 쪽의 것들을 지금 현상과 반영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한들을 프로포즈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획을 만들어서 해놨는데 자세한 거는 제가 추가로 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음 업무 보고 때 좀 그 변화된 예. 교육의 중심의 변화, 구체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시행을 해서 그걸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이 AI 역량 교육이라는 거는 아까 업무 보고 자료에도 있지만은 저희뿐만 아니라 문체부
과기정통부, 네. 뭐 교육부 다 이렇게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청자 방위통일 산하의 우리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이 AI 역량 교육의 어떤 주도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컨트롤 타워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겠는지, 그게 적절한지, 거기에 대한 혹시 업무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예, 한번 저희는 듣고 뭐 싶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사실은 저희 업무가 전부 다 방미통일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 기한을 해서 확정하실 수는 없거든요. 보조 사업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방미통일가 이제 크게 방향을 잡으면 이것들을 재단이 시행하라 그러면 하게 되는데, 근데 저희가 내는 아이디어는 적극 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향으로 그 내용 사업 내용을 잡고 있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다른 쪽 정부 부처 예산을 가져오는 문제는 방미통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거로 보입니다. 예, 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기술 환경의 변화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점, 대응하는 것도 기술적인 대응 부분은 필수적인 것이고 당연한 거지. 그런데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 내용의 방향이 사실은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어떤 내용적 어떤 정당성도 확보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러자면 그런 기술 환경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즉 혹은 편익성 외에 초래할 수 있는 해악들에 대한 그런 교육들, 그런 뭐 정보 판별 교육으로 전통적으로 되어 왔던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뭐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된 것인지 불법 정보 유통이나 청소년 유해 정보들의 어떤 유통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디어 주권자들이 선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는 게 사실 유통을 막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점들이 미디어 역량 교육의 핵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 재단과 저희 위원회가 공동으로 그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경주해 가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박동준 국장님, 예.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 대응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타부처 지자체 교육청 협력을 통한 그 확충 노력을 하고 있다 하시면서 네. 일정한 성과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점점 방송 발전 기금을 확보를 하는 게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아마 이사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이제 미디어 나눔 버스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겠지만 그걸 한 대 사는데 한 3억 5천 정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예산들을 점점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러면은 어떠한 대안들을 점점 찾아가야 될지, 오히려 그 대안들에 대해서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교육을 더 확보해서 늘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미디어 역량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수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사장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네. 주십시오. 우선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외부의 성과는 교육부 위탁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5억 7천만 원을 확정했고요. 작년 연말에 올해. 그다음에 그 지역교육청,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삭감되는 정부안이 확정됐을 때부터 내년도 올해 사업계획 만들 때 외부 협력 부분들을 발굴해서 반영을 하라고 제가 업무 지시를 했고요. 센터별로. 그래서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일정 부분 예를 들면 7천만 원 뭐 이렇게 지금 된 것들이 몇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가 또 이 미디어 교육에 대한 지역의 수요들이 제법 많습니다. 또 혹은 예를 들어 경남이나 청주 같은 데는 외국인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그 외국인들의 한국 정착을 위한 부분 중에 하나가 미디어 교육을 시켜달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예산들은 지금 확보된 것들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재단이 우리 국장도 잘 아시겠지만 그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외부기관이라는 것들이 자기들 본연기내 사업 있고 남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희가 확보한다더라도 작년에 제가 알기로 한 13억 정도 했거든요. 그럼 저희가 작년에 한 50억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최대한 재작년에 저희가 아까 성과를 많이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외부 협력을 최대한 했는데 그게 13억 정도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뭐냐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매칭 사업 있잖아요. 제가 그 대전시의 교육감을 만나러 내려가서 대전에서 한 430개 학급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예산이 없으니까 100개 학급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교육감인데 이거 좀 더 하시자. 그 대전 지역의 학교의 학생들의 미디어 교육이 되게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은 400개 했는데 교육만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감 말씀이 그러면 재단에서 그 매칭이니까 거기도 돈을 내면 우리도 내겠다는 거예요. 그 올라서 우리가 냈거든요. 1,000만 내니까 자기도 1,000만 내서 100개 학급 되겠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게 매칭이니까 재단 자체의 재원이 부족하면 매칭이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한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노력하는 부분은 교육부 지자체 지역교육청 그다음에 제가 라이즈 사업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경북에 보면 거기 이제 그쪽에 예산을 배분하는데 이게 한 아까 말씀드린 2조 1,000억 정도 2조 10억인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들 전체에다가 라이즈 사업 발굴하시라. 가서 대학하고 지자체하고 센터가 같이 연계해서 하는 미디어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우리 저희 인천센터나 몇 개 센터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게 방위통해에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미디어 교육이 되게 중요하고 국민들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작 교육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스마트폰 제작 교육도 하고 또 이거 활용하는 것도 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재단이 없는 예산이지만 경상비는 깎이지 않아 가지고 경상비에 절감을 해서 올해 전국 센터들인데 AI 교육을 위한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괄적으로 좀 몇 개라도 피교육생하고 강사들이 쓸 수 있게끔 보급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최소라도 어쨌든 일단 제가 단계적으로도 하자 이게. 그래서 이제 제작 교육은 아까 말씀하신 이 다양한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들을 하고 있고 또 더 근본적으로는 가치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 예정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마무리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예. 미디어 교육이나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오늘자 홈페이지 재단 홈페이지에서 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12일입니다. 오늘입니다. 현재 재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부산센터와 광주센터는 법정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임시 공휴일에 휴관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10개 센터는 국가 지정 공휴일과 창립기념일에 휴관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재단 홈페이지 재단 시청자 센터를 방문해서 교육을 받고 싶고 참가하기 위해서는 재단이 며칠날 쉬는지 당연히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12개 센터를 운영하는 그 시청 재단의 홈페이지에서 보면 법정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임시 공휴일에 휴관하는 데가 있고 나머지는 국가 지정 공휴일과 창립 기념일에 휴관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그래서 서울센터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창립 기념일 5월 15일과 국가 지정 공휴일만 휴관되는 걸로 알고 근로자의 날에 여기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문이 닫혀 있는 서울센터를 보게 될 겁니다. 지금 홈페이지뿐만이 아니고 재단이 시청자 센터와 관련해서 각종 포털에서도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데 임시 휴관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고 있어서 찾아갔다가 휴관이었다라는 불만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 앞으로 재단은 찾아가는 서비스도 좋지만 찾아오는 서비스에 대한 완벽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재단은 휴관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국민들에게 바로바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그 총괄과장님께서 아주 이제 미시적인 부분을 예시를 하시고 담당하셔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사님, 예. 그거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 토요일 업무를 하는 부분을 지금까지 확대를 해왔고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교육부 예산으로 작년에 그 가족들 매개자 교육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부모가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대한 걸 안기준해서 교육부 예산을 해서 부모하고 아이가 같이 하는 교육을 실시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토요일 날 전국 12개 센터가 동시에 그 2회에 걸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이게 과연 올까 싶어 제가 가서 서울센터에 가서 하루 종일 같이 있었거든요, 부모들하고. 근데 제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부모가 굉장히 몰입도가 높고 같이 교육 듣고 제작 같이 하고 그다음에 59초짜리 만들어가 발표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단에 복귀가 월요일 날 이거 12개 센터 그 사진 다 찍어가지고 홈페이지 좀 올려라. 재단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토요일 날 부분들을 확대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왜 발생하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저희들 센터의 경상비 부담을 6대 4로 국배하고 지방배가 나눕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올려주지 않으니까 경상비가 쪼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우리 경남센터 같은 경우나 일부 센터는 뭐냐면 경상비가 이제 청소 용역비가 나가잖아요. 근데 이 용역비는 물가상승만 좀 올려줘야 되니까 경상비는 안 올라갔는데 인건비를 올려줘야 되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일부는 그 휴관을 특정 부분 좀 해서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하겠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재단 직원들의 시간의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경상비 포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사장님 그런 측면에서의 고민들을 좀 반영한 지금 휴가 하는 날은 알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휴가 한 날을 일하는 것처럼 알려서 가서 허탕을 친다는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다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뭐냐면 항상 우리 담당 부장 와 있지만 이걸 알려주지 않아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그 와서 불평을 제기하는 분이 있으니까 적어도 한 달 이내는 이전에는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제도가 저희가 한 달 전에 결제를 올려서 결제 처리하지만 그래서 올려놓지만 그래도 그걸 빠뜨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재단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하나 이제 예시인 것이고 저희가 해야 될 이제 기본적인 이제 직무와 관련된 이제 그 성실성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업무 보고를 하는 그 취지도 앞으로 이제 개선에 중점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뭐 이건 이제 뭐 하나의 어떤 미시적인 예시만을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추궁을 하거나 이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성찰하고 점검하는 어떤 계기들을 특히 저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산하기관들은 다른 기관들하고 달리 그동안 일정 홍정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삭감이라는 부분들의 고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그 예산을 좀 보전을 받고 회복을 하고 다음에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성찰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는 한 그래서 홈페이지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분의 국민이라도 불평을 느끼게 될 때 저희 기관의 신뢰는 계속 낮은 수준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이나 담당자 그리고 기관의 책임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그 책임 의식을 공유하면서 기본에 어떻게든지 충실해서 저희들이 새로 출범하는 저희 위원회와 또 그 산하기관들의 그 정체성이나 위상들이 제고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공동의 어떤 바람을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 이제 환기시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그 내용은 어쨌든 제가 저기 굳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해당 센터의 직원들이나 간부들이 그 내용을 알고 부장을 막기 위해서 미리 결제를 올리는데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불평을 제기하는 국민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의하고 조금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하실 말씀 자기 소개 하시고. 네, 저기 사업본부장입니다. 예. 사업본입니다. 저는 저 신문사와 방송사에서 30년 넘게 일을 했고요.
제가 이제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 와서 이사장님과 함께 이 미디어 교육의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방송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방발 기금이 계속 축소된다. 앞으로 제가 보기도 이거는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방발 기금 대신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그러려면 먼저 제가 보면 OTT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발 기금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세계 다른 나라에서 보면 일부 수익 사업을 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럼 좀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공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수익 사업을 하는 것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좀 작으나마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말씀 좀. 예, 모든 부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모두가 공감하는 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저희들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의 혁신도 필요하지만 종합적인 그랜드 플랜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서 저희 출범하는 위원회로서는 그 점에 대한 그 준비들을 지금 해오고 있고 우리 산하기관인 우리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도 저희의 어떤 그런 노력과 또 병행해서 재단 차원의 또 큰 계획과 종합적인 그 원래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노력들을 해주시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계속 그 소통하면서 협력해서 원래의 목적인 시청자 권익 보호에 저희들이 좀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점을 확인한 계기가 오늘 업무 보고의 중요한 성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희들이 그 성찰과 자기 혁신의 결과 위에서 국민들께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재원이라거나 사업의 어떤 발전 방향들을 호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점은 저희들이 새겨야 할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두 번째 세션 부분과 관련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자 진행해 주시죠. 예, 두 번째 세션의 업무 보고와 토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국민들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경우에는 생방송으로 또 우리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또 이렇게 조금은 녹화된 부분으로 국민들께 직접 업무 보고의 시간을 최초로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의 책무였는데 그동안 조금은 소홀히 되어 온 부분이고 이것도 역시 기본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들도 그런 시각 위에서 재평가되어지고 그래서 또 그 미디어 주권을 더 안전하고 자유롭고 활기찬 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정한 미디어 질서를 만드는 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산하기관과 그 우리 위원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 노력을 해 가야 될 것 같고요. 첫 그 보고여서 뭐 조금 아쉽거나 미진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보기에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극적인 업무 보고와 토의가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한 70점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향후 업무 보고에서는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업무 보고를 통해서 주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첫 번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경우에는 방송 광고 시장이 구조적으로 침체되는 환경을
좀 더 감수성 있게 계획이나 업무 추진에 좀 반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현실적 실성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병행해서 저희들이 이제 광고 규제 개선이나 크로스 미디어 랩 도입 등 새 정부 국정 과제를 효과적으로 저희 같이 이행을 해가지고 중소기업과 뭐 소상공인 방송 광고 지원 등 원래 어떤 그 공사의 어떤 업무들이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좀 추가적인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경우 저희들이 그 미디어 역량을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그 우리 주권자들이 강화하기 위해서 주권들이 좀 더 높은 수준에서 그 미디어 생태계를 안전하고 자유롭고 활기찬 어떤 질서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어진 어떤 책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본부터 좀 점검해서 사소한 어떤 과오도 좀 줄여가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이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예산 부족이나 그런 환경의 변화에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 조직적 자원의 부족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나 산하기관 모두가 지금 안고 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올해 2026년의 경우에는 이것을 고정 변수로 생각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국민적인 신뢰를 좀 더 높이 확보하게 된다면 내년도에는 좀 더 개선된 상황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더 높은 수준에서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업무 보고 과정에서 미시적이건 거시적이건 저희들이 공감대를 이룬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노력을 해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 보고를 준비해 주신 기관 직원 여러분 그리고 뭐 긴 시간 보고를 수고해 주신 우리 민영삼 사장님 그리고 최철호 이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해 준 우리 위원회에 여러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